자,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 8,000원 미만에서 계속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누적적인 수급이나 여러 가지 이 기준을 감안해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위쪽의 흐름이 연출돼 있어야 되는 그런 종목인 거죠. 시장이 조정받을 때 동반 조정을 받았고 시장이 반등 탄력이 나올 때 이렇다 할 반등을 못 주다가 이제 오늘 기준에서 수급이 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사실 우리가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으려고 하는 기준에서는 대략적으로 이제 요 정도 기준, 그러니까 1,0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터져야 된다. 본격적인 랠리가 나오려면은 1,500만 주 이렇게 터져줘야 됩니다. 오늘 기준에서 프로그램 쪽에서 이제 일단은 140만 주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또 개인 선호 창구는 매도의 기준이기 때문에 손바뀜 속에서 흐름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조금 힘겨운 부분이 있었긴 했지만 7,000원을 하방으로 잘 버텨줬어요. 우리도 이제 7,000원을 좀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7,000원 초반대 앞전 요 저점 부분이 7,300, 7,400원 뭐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그 자리에서 조금 더 미끄러져 있었지만은 7,250원 요 정도 범위에서 잘 방어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의 기준인데 원체 수급이 뒷받침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포스코 케미칼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준 잡을 때 여러분들께 요 수급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이 수급이 추가적으로 확대되어 있는 그런 흐름 속에서 고점을 당연히 더 넘겨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돼 있습니다. 얘는 그 실적이 뒷받침돼 있고 성장성도 이제 일단은 뒷받침돼 있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이러한 부분을 오늘 기준에 수급이 더 들어오면서의 흐름이 된단 말이에요. SM도 사실상 이랬죠. SM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8,000원대 이제 막 진입이 됐고 거래 부분이 오늘 기준에 일단은 수반되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급이 아무래도 오늘 눈에 보이는 것처럼의 수급 범위가 설정돼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앞전 고점을 넘길 수 있는 위치로 좀 해석을 해보자라는 기준인데, 그동안에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다 겪었어요. 다 겪었고 이제는 이제 거래 부분이 여기서 좀 터져줘야 됩니다. 사실상 이 1,000만 주 이상 1,500만 주 이렇게 터져줘야 돼요. 터져주면서 움직임이 나와야 요 기준점 대비 이렇게 이제 월등한 제대로 된 시세 분출이 연출될 수 있다. 그렇게 설정을 잡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가 이제 종가 기준에 장중이잖아요. 종가 기준에 당연히 더 터지는 흐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선행 거래량 선행이 돼 있다, 거래가 터져 있다, 거래가 터진 부분에서의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다만 비중은 아직까지는 전체 시장에서 월등한 거래 대금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조심스럽게 5% 기준에서 두 차례 분할 매수하는 기준으로 설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땅 파서 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땅 파서 돈 나오는 것도 아닌데 매번 사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기준이 될 수가 있는데 현금 비중 일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오늘 안타깝지만 카카오 쪽에 카카오 뱅크페이 손절 범위에 수급 범위가 있으신 분들 그 기준에서 편입 설정 범위에 잡으시면 무난할 것 같아요. 계속 눌려진 상태에서 이제 프로그램 쪽의 수급은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현대두산인프라코어를 진짜 오래간만에 매수 사인을 드리게 되는데, 기존에 이제 기준에서 10% 비중이었는데 단기 이제 5%로 축소를 해놓고, 그리고 목표 주가 9,000원, 그리고 이렇게 해서 2% 추가해서 5%를 편입하겠다. 신규 편입자, 신규 편입, 신규 엔드 추가 엔드 비중이 기존의 10%구나. 그래서 이 부분은 10%로 설정을 그래도 잡아놓고 그러면 최대 폭의 비중입니다. 녹화 방송 보시면서 흥분해서 많이 잡겠다 이것만 조금 배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정도 범위에서 신규 추가 재편입 설정, 신규 추가 재편입이 될까요? 신규 편입자가 되겠죠. 우리는 기준 유지해 왔으니까
신규 편입자 5% 편입의 기준으로 비중을 유지해 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문자를 먼저 발송해 드리고 그리고 지난주에 한번 이제 그 질문을 주셨을 때 거래가 터져 있으면 전체 문자로 나갈 겁니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거래 조금은 제한적이었어요. 그래도 5매매, 20매매 터졌기 때문에 개별 매매 기준에서 추세 매매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정을 해드렸는데 어찌 됐든 그리고 이제 주봉 기준에서도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진짜 잘 겪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대주산 인프라코어의 이제 이번 주 기준에서는 아직까지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상승 장악 확인형의 거래가 지난주에 수반이 됐고 이번 주에도 수반이 된 거죠. 근데 그 거래량이 앞서 이제 그 종목분들별로 AS 잡아드릴 때도 그게 객관적인 거래량이 될 수 있느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객관적인 거래량. 전체 시장에서 거래가 터졌구나라는 수준. 그래야만 변동성 매매를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면 말 그대로 추세 매매. 1조 6천억짜리잖아요. 그러니까 5MA, 20MA 평균 거래량은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일단 8,340원 뭐 요 자락을 당연히 넘길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탁꼬리가 달려 있는데 일단은 뭐 요 정도 범위로 설정을 해서 요 정도 기준에서의 그 기준점을 설정을 할게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여기를 이제 줄을 세로로 그어 놓으면은 꼬리가 다 감춰지니까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좀 떨어져 있는 범위에 아예 이쪽으로 당길까요? 이쪽으로 얘는 꼬리가 안 보여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 기준에서의 그 고점 찍을 때 수급 대비 월등히 더 들어와 있는데 오늘 더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게 돼 있고 사실상 이제 기술적으로만 접근한다면은 뭐 하락 장악형들의 기준점이 설정이 돼서 저기서 뭐 매도의 범위의 기준을 설정 잡아 가실 수도 있는 위쳤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수급을 놓고 보면서 사실 이 중립으로 표시해 드리는 이유가 수급을 놓고 보면서의 기준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매집에 대한 범위를 좀 더 무게감을 두고 해석을 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비중 유지하면서 대처를 한 거고 다행히 이제 이러한 바닥들을 잘 지켜주고 뭐 시장의 흐름도 나쁘지 않았고 이제 돌려지는 흐름이었고 지금의 위치는 중립으로 이제 아직까지는 중립으로 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마감 때까지 더 월등히 실리겠지만 이제 월요일이기 때문에 거래 부분은 이제 조금만 더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거래만 수반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번 주 기준에서도 이 고점을 넘기는 흐름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래 기준은 어떻게 해요? 앞전 거래에 의미 있는 거래 뭐 70% 수준 뭐 예를 든다면 이 정도의 범위 3천만 주 그 정도까지를 강도 있게 넘겨준다면 그렇다면은 이번 주에도 저러한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 캔들 기준에서 이제 상승 장악 확인형인데 이제 거래 월요일 날 월등히 터져 있기 때문에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다음 주에 거래가 월등히 터져 준다면 그렇다면은 당연히 다음 주 기준에서도 요 위치의 흐름을 당연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좀 오랜만에 이제 거래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또 수급이 뒷받침되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의 거래가 5MA, 20MA가 완벽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개장 초에 조금 멈칫거렸습니다만 뭐 수급이 추가적으로 확대되고의 흐름이니까 긍정적으로 보면서 대처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봉 그리고 월봉 성장성 부분은 계속 부각이 돼요.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 개선 폭은 뭐 매각되고 나서 현대 쪽으로 매각되고 나서 실적 개선 폭은 뭐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월봉의 기준에서도 그리고 이제 수급 범위가 나쁘지 않습니다. 수급 범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월봉 기준에서도 이제 뭐 이렇게 쭉 움직였다가의 흐름인데 여러 가지 이슈 범위가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월봉 기준인데 상승 장악 확인형 이후에 여기서 맴돌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캔들 패턴의 기준이라면은
이 절반을 훼손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대략적으로 뭐 7,000원 명목 가격까지 7,000원을 훼손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하면서 이제 대처하는 기준도 나쁘지 않았던 기준이고요. 계속 이제 아래 꼬리 달고 돌리고 아래 꼬리 달고 돌렸는데 월봉 기준은 이번 달에 흐름이 월등히 진다면 망치형의 기준은 거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의미 부여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아직까지는 완성은 아니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만 장악형의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상승 장악 잉태 확인형의 기준에서 이렇게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버거웠는데 결국 이제 매집주들 또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매집주들 이런 범위의 흐름은 결코 나쁘지 않다. 확인이 된다. 라는 쪽으로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월봉. 그리고 이제 누적 수급 범위가 저게 어느 정도 수준이길래 그러느냐. 그 부분을 이제 한번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누적 수급 범위가 이제 외국인 기관 쌍끌이의 기준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종목 기준에 잠시만요. 현대투자인프라코 이쪽에 10월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 기준이고 10월 26일부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고점 찍고 나서도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유입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월 26일부터 수급 전일 거래일까지 누적 수급 이렇게 보시면은 3천만 주 수준. 근데 주식 수가 이제 2억 주 정도 돼요. 1억 9,700만 주, 2억 주 정도. 주식 수가 2억 주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연기금 쪽이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 그다음 보험, 투신, 사모펀드 뭐 이런 순입니다. 그렇게 해서 3천만 주 수준의 매수, 그러니까 15%? 그죠? 굉장히 많은 물량이에요. 굉장히 많은 물량이고 이 물량이 전체 시장의 쌍끌이 매수 최상위 종목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2월 26일부터 23년 02월 10일까지 기준의 매집. 그리고 이제 매집 평균 단가가 있잖아요. 프리미엄이 높지가 않아요. 프리미엄이 그렇게 높은 상태가 아닙니다. 10월 26일 이후에. 그래서 10월 26일 그리고 10일 기준. 지금 그 개인들이 뺏긴 게 7,465원 기준이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이제 같이 놓고 볼 겁니다. 단가. 조금 전에 이제 에코프로 BM에서도 이제 이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는데 23년 02월 오늘이 13일의 기준에 지금 벌써 13시 36분. 어우, 시간이 뭐 그냥 뭐 쏜살같이 가네요. 뭐 쏜살같이. 그렇게 해서 이제 매집 설정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10월 26일부터 23년 02월 10일까지의 기준에 지금 이제 2,630만 주보다 더 늘어났죠. 그래서 아까 매집의 기준이 2,960만 주, 59만 주, 2,959만 주, 그 기준입니다. 뭐 반올림 안 되죠. 반올림 안 되는 기준이니까 그대로 그렇게 하고 나누기를 해줍니다. 나누기를 해주면 2,959만 주 나누기 1억 9,770만 주 해주면은 얼마요? 14.97% 더 늘어났어요. 97%. 그러니까 이제 유지하시라고 이제 좀 설정을 잡아드린 거고 외국인 그 기관 쌍끌이 매수 강도에서 어느 정도였는지를 한번 보시죠. 그리고 주가가 이제 눌려 내려가서 평균 단가 그렇게 많이 상향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외국기관 쌍끌이 매수 순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 검색에 10월 26일부터 10월 6일 26일부터 해서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매집 규모가 이제 원체 크기 때문에 금액 기준으로도 뭐 순위 안에 충분히 들어와 있을 겁니다. 오늘 것까지 하면 이제 더 확장이 되겠죠. 금액 기준으로 현대, 두산인프라코 이날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최상위에 놓여진 거죠. 시가총액 1조 6천억짜리. 그것도 최근에 올라와서 이제 1조 6천억 회복이 된 거죠. 결론적으로 요 기준점으로 놓고 본다면은 매집률의 기준에서 뭐 최상위 종목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도 만만치 않은 매집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종목 위주의 이제 매집주들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외국인 기관. 그래서 중간에 이제 충격을 받았을 때의 수급 범위를 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해드렸던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기, LG전자, 하나금융지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KB금융 6위, 6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IT 종목군들 뭐 기준도 들어와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결론은 순매수 6위에 놓여져 있다. 매집의 관점에서 목표주가 설정 범위는 저렇게 기준이 잡힌다. 결론적으로 이제 조금 전에 매집에 대한 설정 범위 이제 잡아드렸던 것처럼 매집의 기준에서는 이제 이런 식의 매집 평균 단가 설정 범위가 좀 잡혀준다라는 거죠. 이 교육 자료 2008년도 도서 자료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기준에서 이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사실상 지금 뭐 15%면은 50% 이상 100%인데 그거를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보수적으로 설정을 한다면 9,700원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냥 그대로 11,000원, 15,000원 뭐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매직 계산기를 잘라서 보겠습니다. 그 당시 기준 대비 더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더 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좋은 그 위치에 놓여진 거죠. 오늘 기준에 예를 들면 명목 가격 8,000원에 기준 가격을 설정을 합니다. 8,000원에 이제 그 명목 가격의 기준을 설정했다고 치고, 그리고 나서의 흐름의 범위 그렇게 해서 고점 현재 기준 5% 그리고 편입 기준가 고점을 넘겨도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수급은 계속 유입되고 있고요. 또 이제 변동률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가와 고가의 기준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는 뭐 설정하지 않는다의 기준이죠. 손절 범위도 굳이 설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가와 저가의 기준도 눌려 내려왔을 때는 오히려 편입 관점의 설정 범위다. 누적 수급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는 오히려 설정하지 않고 예를 든다면 이렇게 5%저 멀리로 형성을 해놓는다. 형식적으로는 이제 1% 조정 그리고 2% 조정의 텍스 전략 문구는 올려드릴 텐데 그 부분은 이제 형식적으로 올려놓는 기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직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매직 계산기 설정 범위에서 텍스 전략을 그대로 옮겨 씁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 부분인데 오늘 460억이라서 순위에 있지는 않을 거예요. 거래 대금 순위에 20위 안에 이렇게 뭐 들어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한번 찾아는 보고요. 400억이니까 여기 위치니까 20위 안에는 없고, 다만 이제 프로그램 순매수 기준에서는 순위에 2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거래 대금은 제한적인데 프로그램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순매수 기준의 설정 범위 이렇게 해서 설정 범위 캡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순매수 2위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해석 기준이 되겠죠. 우리 종목군들 위주로 프로그램 순매수 최상위에 놓여져 있어요. 수급이 일단은 결코 나쁘지 않다. 프로그램. 그러니까 뭐 SM 같은 그러한 매집이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거래대금 제한 쪽에도. 텍스 전략 보겠습니다. 현대두산인프라코 현재가가 8,190원. 매집 계산기 기준입니다. 5.00%, 시가총액은 1조 6,197억 원. 그리고 거래대금은 거래량은 576만 7,465. 의미는 없죠. 저거 뭐 쓰는데 시간 좀 걸리긴 하는데 의미는 없어요. 뭐 그냥 현재가 창 그대로 옮겨놓는 수준뿐이 되지 않습니다. 13시 43분 기준에 프로그램 순매수 2위. 그때 당시에도 거래대금은 좀 제한적이었어요. 저 거래가 좀 월등히 터져주기를 기대를 한 건데 계속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에 놓여져 있었고, 고점을 차익 실현 범위는 이제 1% 조정 시의 기준입니다만, 이거는 뭐 형식적으로 설정을 해놓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규 추가 재편입은 고점을 넘길 때 당연히 편입의 기준 설정. 그리고 저가와 고가의 기준에 8,080원, 그때랑 아주 비슷하네요. 아주 비슷한 흐름인데, 그리고 의미 있는 거래량은 최소 이제 1,500만 주로 상향을 합니다. 1,500만 주 터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텍스 전략까지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현대두산 인프라코의 요 수익 범위를 좀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오셔서 강연회 신청 꼭 하시고, 강연회 행사 이벤트 기준 잡으시고 왼쪽 화면에 전화번호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강연회에서 종목군 포착 방법,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이런 현대두산 인프라코, 또 2월달 기준에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군들을 포착해서 이 수익을 가지고 오는 방법, 그 노하우를 교육으로 오픈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VVIP 방도 추가 1개월을 더 드리니까 전화하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여기 있습니다.